독일 PM 사업가 여찬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께 이제 PM 사업에 대한 호기심을 좀 해소시켜드리고 또 기존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좀 매력과 확신을 더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시간인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제 소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암에 있는 K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선생님이신 아버지께서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성공한다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좋은 학교를 들어갔고, 혹시 제 전공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중에서? 네, 저는 되게 의외일 수 있는데 21세기의 사전환경을 외웠어요. 네, 동자왈, 맹자왈, 정말 그 논어를 외우는 한문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 전공을 들어갔을 때 이제 고전 번역할 일은 많아지는데 이제 배우는 학생의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나름의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반이 되고 나니까 석사, 박사, 좀 더 내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 집에는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직장을 가야 하는데,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대기업은 아침도 새벽도 저녁도 밤도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저녁이라도 있는 삶을 위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됐고 이제 7년 정도 재직을 했어요. 그 당시 일했던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되게 대형 유튜버시죠. 쇼박스라고 하는 그 김원은 조진세 개그맨이랑 함께 제가 일했던 구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가구 같은 거 버릴 때 스티커에 쓰레기 스티커 붙이시는데 그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이제 앱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방송에 나가기도 했거든요. 뭔가 진부할 수 있는 그 공무원 생활 속에서도 좀 시민들을 위한 도움거리를 찾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3살짜리 딸, 그리고 남편 1명, 평범하고 예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제가 너무 소중한 아이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 아이를 가진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의 스트레스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좀 일찍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육아휴직이라는 좋은 제도 덕분에 제가 운동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운동하고 막달인데 운동하고 있는 사진이고, 해외여행 다니고 평일에 그냥 카페 가고 책 읽고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던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9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진짜 시간의 자유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여기서 그냥 경제적인 자유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현실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평범한 집안에서 저희가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양가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학자금 대출이 이제 30대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를 사회생활하면서 뽑았는데 60개월 할부, 그리고 전세 대출 당연히 받아야 되고 도움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3년 전쯤에 이자가 엄청 더블 스텝 오르면서 한 사람 월급이 숨만 쉬어도 사라지더라고요. 전세 대출 이자로만. 그 전에도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때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아끼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10원, 20원, 10만 원, 20만 원 아끼는 거는 되지만 100만 원, 200만 원을 아낄 수는 없어서 버는 걸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절약 스킬 당연히 마스터해가지고 짠돌이 부자되기라는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제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그냥 맨날 X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다 일상에서 이미 마스터한 스킬들이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었고, 그렇게 절약은 이제 끝난 상태에서 부수입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고거래를 좀 활성화시켰어요. 저희가 판매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당근마켓에서 이제 남편과 제 매너 온도가 둘 다 99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절약도 끝까지 해보고 몸이 하나인 직장인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24시간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절약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제가 PM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여느 날처럼 중고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뜰마장이랑 제가 거래를 해요. 근데 되게 우연치 않게도 옆 동네에 계신 분이었고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와중에 그 수화기 너머로 뭔가 배려심이나 친절함이 많이 묻어나와서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통화 속에서 공통점을 좀 발견하게 되고 알고 보니 글로벌 N사에서 12년 정도를 사업을 하시다가 PM으로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저의 좀 니즈를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알아서 나쁠 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들어봤었는데 만나뵈니 이제 두 분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신기하다. 내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좀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뭐 당장 시작하지는 않았었고 그로부터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이분들이 이제 PM에서 말하는 월천댁 PT라고 하는 직급의 승급 카드가 올라오더라고요. SNS 상에. 이거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약속을 잡았고 또 참지 못한 호기심에 남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미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기존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성을 듣고 나더니 청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휴직한 상태에서 회사를 돌아가지 않기로 하고 퇴사를 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 사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제 독일 PM이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2026년 직접 판매 세계 대회 유치를 성공했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이제 공무원 재직 당시에 맡았던 업무가 관광 기획하는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랑 하는 일들도 많았고 문체부 예산이 투여되는 일인데 이렇게 유치가 됐다라는 의미가 직접 판매 세계 대회가 이제 동아시아 중에서 이제 한국에 최초로 이제 유치가 되는 건데 정부 기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산업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단순히 그냥 유통 방식만 광고를 뺀다가 아니라 비전 있는 전망 있는 이제 미래 산업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권 안으로 넣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직접 판매 이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회의하고 아이템을 나누고 하는 그런 부산 뭐 국제 영화제 같은 엑스포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게 시작되고 났을 때는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은 블루오션이 아닐 수 있죠. 네, 아주 많이 대중화될 거고 그 와중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속에서 제가 선택한 PM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PM 인터내셔널의 앞글자인 PM은 프리미엄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명품이라는 뜻이고요. 회사는 현재 45개국 이상 글로벌에 진출해 있고 올해도 8개 정도의 국가에 오픈 예정인데 바로 옆 나라인 중국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 그리고 지금 PM의 성장률이랑 거의 이제 평행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이런 시장들이 올해 다 열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가 엄청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30년에 25조까지 올라간다고 건기식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순위인데요. 상위 5개 중에 1, 2위에 위치해 있는 글로벌 A사, 국내 A사 같은 경우는 1조 매출을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달성을 해요. 고등어, 간장, 빤스, 공기청정기 전부 다. 예. 그런데 PM 인터내셔널이 5,800억이라는 매출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90%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매출을 하고 있고 또 전부 다 불경기 중에 불경기라고 하는 2023년이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매출을 성장시키면서
순위권에 오른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들어온 지 7년 정도 됐는데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독일 본사 자료인데 독일 PM은 1994년에 오픈해서 32년이 된 회사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고 되게 진짜 본 적 없는 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주식으로 치면은 어떤 종목의 그래프가 이럴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 사람의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2018년에 한국에 이제 오픈하면서 여기 빨간색 쳐져 있는데 그 이후로 유독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글로벌 PM 내에서 PM 코리아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PM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먼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경영자가 있습니다. 저희 창립자가 룰프 소르드라고 하는 회장님이신데, 이게 당장 이번 달 포브스지에 메인에 장식되신 사진이거든요. 이 창립자가 이제 옛날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PM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청년 시절에 좀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출이 이제 그 회사의 전체 매출의 절반이 본인의 유통망 안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결국은 파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기업을 운영해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내신 인물로 전 세계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아까도 잠시 드렸지만 30년 이상의 경영 실적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7년 정도 진행이 된 회사고, 유럽 내에서는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직판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됐는데 유럽 내에서 1위, 글로벌에서는 6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DSN이라고 하는 직접 판매 전문 매거진에서 매년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지금 요거는 며칠 전에 상 받은 것까지 합해가지고 브라보 성장상이라고 하는 상을 5년 연속 받았거든요. DSN 매거진에서 매년 브라보 상에 키워드들을 정해요. 환경에 도움을 주니, 너는 신인이니, 좋은 리더감이 있어, 혁신 아이템이 있어 하면서 아이템마다 이름을 붙여 상을 주는데, PM이 5년 연속 받은 상은 브라보 성장상이에요. 성장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빠른 매출의 성장을 일으킨 회사에게 주는 상이어서 어떤 한 회사가 평생 딱 한 번 받기에도 쉽지 않은 상인데, 그거를 5년 연속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다음 올림픽에서 내가 기록했던 금메달 점수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또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 회차에서 또 금메달을 따는데 그 전 기록보다 더 신기록, 그렇게 5년 연속하면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성장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이건 DNB라고 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업에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납부 완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제 대금을 완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가 넘으면 탁월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PM 인터내셔널은 99점을 받을 정도로 재무 안정성이 엄청 탄탄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결국 아이템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죠. PM 제품은 안전에 엄청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 약보다도 더 중요하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저희 메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페이지가 사실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증들을 글로벌 인증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TÜV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 정부랑 유럽 연합이 연합해서 만든 과학기술 시험 기관이에요. 옛날에는 자동차, 기계, 전기시설 이런 이제 데 쓰이는 과학기술의 안정성을 좀 검토했었는데, 지금은 식품이나 보충제까지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최초로 받아낸
기업이 이제 독일 PM이고 여기 TUV 인증 마크는 성분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안전하게 그런 인증들을 따지면서 이제 마크를 주는데 150년이라고 하는 뭔가 역사 깊고 권위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TUV 입장에서는 PM에 마크를 줬는데 PM의 제품이 뭔가 별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 인증 마크에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PM에서도 매년 의뢰를 하고 TUV 인증 기관에서도 불시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면서 항상 이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캘름리스트예요.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좋았던 게 캘름리스트는 이제 도핑 프리 제품이라고 해서 국가대표나 올림픽 선수들이 먹어도 되는 제품들을 나열해둔 사이트예요. 그분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재산이기도 하고 뭔가 그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최소 4년을 연습하고 또 그 이전 학창 시절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실수였더라도 내가 이전에 단백질이나 보충제 섭취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메달을 이미 딴 것도 박탈당하고 다음 경기 출전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까다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PM 전 제품이 캘름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제 몸의 격이 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전하고 또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의 기량도 엄청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인증들 중에서 이 독일 GMP 인증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깐깐하다고 생각을 해요. GMP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제조 시설에 대한 부여하는 인증인데 식품이나 이제 요즘은 약품까지도 그 만드는 공정들을 검사를 하는데 나라별로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데 독일 GMP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한 GMP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을 수출할 때 독일 GMP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추가로 검사하지 않고 바로 수입을 허용해주기도 하거든요. GMP는 얼마나 깐깐하냐면 전체 제조 공정 중에서 먼지가 하나 나왔다, 아니면 작업자가 실수로 장갑을 안 끼고 있었다, 아니면 해양 기록을 한 줄을 빠뜨렸다, 이런 거 하나만 딱 발견되더라도 그 시설 전체가 청결도나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줬던 인증을 철회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인증까지 이제 PM에서 받아내면서 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랄 인증, 코셔 인증은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율법에 따라서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들을 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인증들이에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허락된, 합법적인 이런 단어, 이런 뜻인데 어쨌든 신께 바쳐지는 재물 수준의 신성한 원재료들만 사용하고 그들도 이제 그 종교 권위자가 평생 이 검증만 하는 지도자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만지는 손조차도 엄청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좀 젊은 엄마분들이 이제 이런 인증 마크들이 있는 거를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유기농 그런 세대 유기농 먹이고 엄청 깨끗한 거를 우리 몸에 섭취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해외에 실제로 나가봤더니 파스타 면조차도 막 이런 코셔 인증 받은 것만 먹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GMP 통과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정식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경영하고 철저하게 검증받은 회사가 만든 제품은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수백 가지를 만들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1년 5,800억의 매출 중에서 70% 이상이 단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각각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엑지바이즈라고 하는 제품은 혈관을 좀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막혀 있었던 혈관을 뚫어내고 파워 칵테일에는 영양을 좀 많이 보충하고 리스토레이트는 나쁜 것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성분들은 액티바이즈라고 하는 제품에는 비타민 B7이라고 해서 전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셔도 되고 에너지를 올리면서 혈관을 뚫어주고 청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워 칵테일은 종합 비타민에 효소, 유기농,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에는 천연 미네랄,
아예 광물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망간, 휴식에 필요한 성분들 다 들어있어서 저녁에 많이들 드시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증들처럼 엄청 깨끗한 원료로 엄선되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성분들이 엄청 특이하지는 않아요. 우리 그동안도 드셨던 건강식품들에 다 들어있던 성분, 비타민 D, 마그네슘, 칼슘, 허큐민, 비타민 C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따로따로 사서 드셨을 텐데 PM이 그 많은 회사들과의 다른 점은 성분도 물론 엄선된 원료를 쓰긴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좀 따로 있습니다. 엄청 흡수율을 높인 기술력인데 NTC 기술력이 전 제품에 이 마크가 들어있어요. 영양분을 전달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 컨셉인데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NTC 기술력 안에 수십 가지의 특허가 나 있는데 그 중에 좀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 C군은 수용성이어서 얼마든지 먹어도 우리 몸이 다 편하게 흡수하지만 우리 몸은 비타민 B, C 말고도 필요한 영양소가 엄청 많거든요.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망간, 미네랄, 지용성, 루테인, 오메가 전부 필요한데 그런 성분들은 우리 몸은 수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만나 미팅하신 분은 비타민 B,C만 그래서 먹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다 안 되니까 그동안도. 그래서 지용성 성분들 먹을 때 이제 당근 같은 거 먹을 때도 일부러 볶아서 먹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베타카로틴 성분이 지용성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지용성 성분들이 들어간 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PM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런 거예요. 오메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오메가를 신체가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몸속에 투여했을 때 물과 기름은 당연히 섞이지 않아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지극히 정상이고 이 제품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PM에서도 오메가3가 나와요. 오메가뿐만이 아니라 PM에서 나오는 지용성 성분들이 모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을 섞었는데 섞여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섞인 건 아니고 지용성 분자를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서 솔브, 녹여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을 수용화시켜서 우리 몸속에 물처럼 흡수되게 만든 기술이다. 그리고 또 PTC 기술이라고 해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어야지 우리 세포까지 영양소가 끝까지 전달이 되는데 PTC 기술은 해조 추출물의 천연 인슐린 성분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와 있더라도 인슐린이 혈당 스파이크 내더라도 상관없이 세포 끝까지 영양소 잘 밀어주겠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12지장을 다 통과해가지고 혈관과 세포에 보내는 영양제들과는 당연히 구강 점막으로부터 혈관에 꽂아버리는 그 속도, 그리고 마이크로솔브 기술로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거, 인슐린이나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사람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제품이 흡수되는 컨셉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입소문 엄청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공정위 순위에서는 3위였지만 건강기능식품 수입액 순위로는 식약처 통계상 1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빠르게 제품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 그게 실제로 매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위스가 의료 강국이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거든요. 절대 안 보는데 갈레노스라는 보험사가 있어요, 스위스에. 그 보험사에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해오지는 못했는데 이제 PM 인터내셔널이랑 협약을 맺은 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레노스라고 하는 보험 회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PM 인터내셔널 구독을 했을 경우에 나이대별로 얼마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매달 이걸 환급을 해줄까요? 네, 건강 관리를 안 해서 막 큰 질병 진단금이 나가는 것보다 미리 예방기여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사후 치료비보다 예방이 더 저렴하다라는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보험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PM 인터내셔널의 제품력을 인정하고
피트라인 고객 전용 제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제품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력으로 또 하나의 엄청난 기회가 저희에게 남아 있어요. 사실 PM 자체도 저는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 가끔 했었거든요. 4년 전에 알았으면, 2년 전에 알았으면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싹 좀 들어가야 하는 좀 상황이 또다시 와요. 많이 보셨겠지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탑셰이프가 저희에게 나오거든요. 한국에는 6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세계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엄청난 인상들이 나고 있는데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당뇨 치료제이자 이제 비만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위고비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식욕이 억제가 되고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천연이라는 거죠. 성분들이. 합성 식욕 억제제들은 세상에 엄청 많아가지고 수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하잖아요. 우울증, 자살 충동.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도 위고비가 몇십만 원 하면서 췌장에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시는 이유들은 다이어트 시장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아까 설명드린 NTC 기술력으로 나온다. 천연인데 흡수까지 다 돼버린다. 나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안전하게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PM이 한국 1년차에 진입하지 않았어도 탑셰이프는 아직 아무에게도 출시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국내 다이어트 시장, 피트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을 다 합하면 이제 7조 가까운 시장의 규모가 발생되는데 이 중에 탑셰이프를 드시는 사람들의 탑셰이프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파이가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보면 진짜 심장이 뛰는데 기사에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말이 안 되게 소아당뇨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 그런 와중에 탑셰이프 소식을 제가 듣고 해외 사례들을 많이 겪었을 때 진짜 되겠다. 그리고 우리 손 사장님도 일주일 만에 겪은 임상을 막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기적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의 미래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 그 피트라인 PM 글로벌에 1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전산이에요. 우리 포인트가 얼마가 뜨고 이걸 추산해봤을 때 한 달에 커미션이 약 6억 정도 나오는 이제 매출이 이번 달 8일에 떴다고 하더라고요. 탑셰이프가 이미 출시된 독일이에요. 네, 1000만 포인트 가까이가 이미 떴죠. 네. PCL이라고 하는 챔피언 직전 직급. 챔피언은 최고 직급을 지난 가장 탑 오브 탑에 있는 명예 직급인데 그 챔피언까지 도달하는데 이번 달 1일부터 8일, 약 8일 만에 이 100만 포인트가 뜬 게 탑셰이프 출시 이후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분한테만 있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결과라는 거. PM의 초기 시장을 놓쳤다면 탑셰이프의 극초기 시장은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제가 PM 선택할 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30년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 선택할 수 있으면 뭘 선택하겠냐고. 네. 당연히 30년 전이죠. 왜냐면 기회가 그때 있으니까. 지금은 모든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걸 우리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해보면 지금의 PM과 30년 후의 PM. PM은 모두가 먹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PM을 하는 사람들만이 30년 후에 아니 그것보다 더 가까이 5년 후, 1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선택했고 후회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루고 싶은 게 경제적 자유가 꿈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제가 해내고 싶은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제 초대해 주신 분과 함께 검토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의 꿈이 PM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